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선박 보셨지 않습니까? 희대 해상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선박이 17톤짜리 이제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판, 궁금증. 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가급적 좀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배가 이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15m라고 하는데 저 안에 이제 19명이 탔다는 건데 그럼 식량도 넣어야 되고 그 오징어 잡은 오징어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19명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쉽게 비교하면 지난 6월에 삼척항 목선 그 귀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목선이 10m짜리였습니다. 근데 4명이 서 있었는데 좀 배가 꽉 찬 느낌이었죠. 그때도 꽉 찬 보였어요. 15m에 19명이면 그 지금 저희가 간격이 1m가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1m씩 서도 꽉 차고도 사람이 남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19명이 같이 작업을 했다? 굉장히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또, 16명이 자고 있는데 3명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아마 지하, 배 밑에서 이제 자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2명씩 불러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배가 작고, 또 굉장히 흔들릴 것 같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원초적인 의문이 드는 거를 아마도 지금 우리 합수단에서 좀 해소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의문은 2명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사흘 만에 보냈는데 두 사람이 정말로 북한으로 가기를 원했던 건지 이 문제 우리가 다시 토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조금 의문이 가고 배는 그렇다면은 배는 왜 그렇게 빨리 보냈는지 사람은 보내도 혹시라도 국회든 다른 기관이든 점검을 하려면 배를 점검해야지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맞겠구나 하는데 배도 바로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어디서 뭔가를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어제 아마 바른미래당인가요? 국정조사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좀 필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무선통신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는데,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무선 내용을 감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제 합성조사단이 실제로 어떤 조사를 했고, 누가 북한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렸던 건지, 또 남북 간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언제부터 한 건지,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기 전인지 후인지,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너무 봐서 이런 건가 이런 식의 의문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일한 증거인 목선까지 인계를 했는데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측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사 기간이 짧았으니까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단 70년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분석과 정보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다소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자체 그리고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정보이냐. 근데 이제 국민들께 다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소식통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그 정보의 베이스에서 판단을 해보면 19명이 승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에는 이혜훈 위원장도 그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팩트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보고나 아니면 상황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그리고 언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게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맨 처음에 알려질 때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 브리핑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이제 이게 알려졌고. JSA 중령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이 혐의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확인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추방을 했다면 첫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추방이 적절했는지 이런 논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추방 적절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통일부 대변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흉악범죄에도 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뭐 김재현 의원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북한 저희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뭐 물론 통일조항과 그 영토조항의 충돌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학계에서는 대부분 북한도 우리 미수복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인 거고 더군다나 본인들이 귀신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여기서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방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저는 마지막 가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때 추방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그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추방을 할 땐 하더라도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는 확인하고 추방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앞서 두 분도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 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다. 뭐는 좀 이상하지만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신문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얻을 걸 다 얻었다. 조사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추방하자라고 얘기했으면 뭐 별 이견은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제대로 조사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넘어온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보원이거든요. 북한은 지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문에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들을 캐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3, 4일, 5일 만에 후딱후딱 조사한 다음에 돌려보냈다? 이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이 송환 소식이 문자 메시지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위원님 보니까 네. 이게 공식 보고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지금 법적인 문제는 김태현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법적 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일단 휴대폰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만약에 저 사진을 저 언론사에서 찍어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가 저 문제를 공개했을까? 통일부는 뭐 나중에 하려고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뭐 믿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정부는 좀 남북 관계 안에서 안 좋은 거는 좀 로키로 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과연 브리핑을 했을지 의문이고 지금 보면은 계속 저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남북 관계가 조금 뭐 정치화된다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바가 있지만 저게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렇다면은 누군가 탈북을 하면은 지금까지도 주요 탈북자에 대해서 북한이 늘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넘어올 경우에도 이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소환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거를 또 지금 거부할 명분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사건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오징어 배를 둘러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 강선우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